논란의 프랑스 총선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차 투표 당시만 하더라도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RN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차 투표 이후에 좌파 연합이 극좌부터 중도 좌파까지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2차 투표에서 많은 걸 뒤집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일요일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하원 의석 577석 중에서 신민중전선 좌파 연합이죠. 여기가 184에서 186, 이게 조사 기간마다 조금 예측치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이끄는 범여권이 160에서 162, 르펜이 이끄는 RN은 1차에서 1위 했지만 지금 3위로 밀린 141에서 143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비판 세력에 의해서 far right로 평가되는 극우라는 단어를 또 되게 싫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르펜의 RN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엄청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RN이 1위를 달리고 2위, 3위를 좌파연합 혹은 범여권이 차지하는 그런 선거구가 있을 때 이런 선거구에서 3위 이하 달리는 후보자가 이 좌파연합 혹은 범여권이었을 때 후보자 206명이 두 연합 합쳐서 사퇴를 했습니다. RN과 싸우는 2위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죠. 결국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단일 정당으로는 1위는 여전히 RN이지만 다른 데는 연합체이기 때문이죠. 각각의 연합체를 이루는 좌파 연합 그리고 범여권이 단체로는 1위와 2위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르펜의 RN은 프랑스를 이끄는 당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앞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합도 안정적인 과반을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도 범여권도 각각 과반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연정을 통해서 국정 이끌고 새 총리를 뽑아야 할 텐데요. 1위 좌파연합에서 가장 많은 세력을 가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수장 장르크 멜랑숑 대표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크롱 대통령 향해서 현 아탈 총리는 물러나야 된다. 우리는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연설하면서 국정 운영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1차 투표 이후에 르펜 생애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다면 2차 투표 이후에는 이 멜랑숑 대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이 far left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의 생애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분은 51년에 모로코 탕헬에서 태어나가지고 10대 때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초기에 그는 트로츠키주의자로서 사회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그 여파로 76년에 사회당 입당해서 당시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86년부터 2008년까지 사회당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원 의원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몸담고 있던 사회당이 너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탈당을 합니다. 너무 정당이 본인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왼쪽에 있는 좌파당을 만들고 다음 해인 2009년에는 유럽의 좌파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좌파 전선을 결성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트로츠키주의자로서의 그의 배경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 트로츠키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와 국제연대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이 이 일국 차원에서 한 국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면서 전선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국 차원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2010년에 지금의 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창당해서 22년에는 대선 출마를 3번째 하는데요. 이때 상당한 반향을 이끌게 되죠. 마크롱, 르펜이요. 르펜이 이 당시 23% 했는데 3위, 아쉽게 3위를 차지하면서 상당한 득표율을 보이게 됩니다. 3위라서 이 2위까지만 갈 수 있는 결선 투표는 가지 못했지만 르펜에 의해서 아깝게 3위 자리에 오르면서 상당한 선거구에서 1위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로츠키주의자 출신으로 사회주의적 발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러 차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프랑스도 사실 연금 개혁이 엄청난 화두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내 연금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IB 출신이라서 이 연금 개혁을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죠. 현행 62세 은퇴 연령을 64세로 높이겠다. 이게 그의 연금 개혁의 핵심이었는데 멜랑숑 대표는 이거를 올리면 안 되고 내려야 된다. 60세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또 연료나 에너지, 식료품 등 이 필수품의 가격을 동결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있고 또 최저임금을
200유로 올려서 월 1,600유로로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내걸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유럽연합 측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프랑스는 유럽 다른 나라보다 빚이 좀 많습니다. 공공부채는 경제 규모 약 112%로 추정이 되고 이는 유로존 전체 평균 독일 63%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유럽연합은 오랫동안 나라의 회원국들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프랑스는 이미 5.5% 찍고 있고 이번 좌파 연합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공공지출이 늘어나면 이 적자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멜랑숑 대표는 그래서 이 EU를 예전부터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유럽연합 역시 신자유주의로 타락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선거 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이 금융산업과 고소득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주는 경제 세계화 추세를 EU가 만들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또 EU 같은 국제기구가 국민의 목소리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주권 침해 이유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종종 이 프랑스가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나토가 프랑스의 주권과 외교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프랑스가 독립적인 군사 및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 들으시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 출구조사 나온 이후에 멜랑숑은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약을 시행할 것이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좌파 연합이 다른 연합과 연대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마크롱 대통령과 협력도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따르면은 이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유로화가 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아직 본장이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상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채금리 역시 독일 대비해서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프랑스의 국채 가격은 상승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국채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튼 분명한 것은 이 프랑스는 막대한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한 점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이런 점이 프랑스의 인플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프랑스 국채금리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남은 미국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사실은 관심인데요. 사실 이 프랑스 선거 결과가 미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이슈는 아니겠죠. 하지만 선거 결과만 보자면은 역시 선거라는 이 살아있는 생물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경제다. 유권자는 뭐에 반응하느냐?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정당을 원한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바이든 ABC 방송과의 인터뷰 통해서 완주 의지 밝혔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겨본 후보자로서 내가 최고의 적임자이고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는 매일 검사를 받는다. 주님께서 사퇴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안 하겠다며 완주 의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사퇴 의견이 거세지면서 지금까지 총 9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신 소식 저희 월가을보 시간 통해서 꾸준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을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